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한 노래도 듣고 또 치열한 정치 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먼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허은하입니다.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국회에 계신다고요? 네, 지금 예결위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네. 제가 조금 전에 질의가 끝나가지고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돼서 전화로 합니다. 네. 예, 예결위 참석도 잘해주시고 오늘 전화 연결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네네. 허은하 의원님은 선대위 현장회의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인천에서 선대위 현장 회의가 있었는데 네. 오늘이 5월 19일이잖아요. 예. 그걸 거꾸로 하면 9월 15일입니다. 바로 네. 인천 상륙 작전이 있던 그날이거든요.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인천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네네. 인천 이야기 나오니까 고민정 의원님께 이거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재명 후보 개양을 해서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는 국민께서 정말 판단하실 영역이어서 네.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예. 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면 이게 그 어떤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늘 문재인 대통령만 향해서 정치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이재명 고문만 보고 정치를 하시는구나. 사실은 좀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아하.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네. 인천에서 하셨던 건. 제대로도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지금 이재명 네. 네, 후보를 정조준한다는 의미에서 아하. 오늘 인천에서 네. 또 이런 공식 선거 운동을 개시한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분당에서 개항으로 도망을 가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망을 갔어요? 네, 저희가 6.25 전쟁 당시 부산까지 밀려났던 대한민국은 인천 상륙작전 계기로 전황이 크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서울을 수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인천에서의 공식 선거운동 출범을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만들어서 네. 선거 승리와 더 나은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도망하는 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네.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서 제가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선거라는 건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허은하 의원님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보면 네.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 적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경쟁과 네. 적과의 그 부분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네. 본인들은 여당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가끔씩은 아직도 야당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날이 서 계신 것 같아서 네. 우리끼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보죠. 경기도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상 박빙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강용석 후보가 변수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단일화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글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어떤 정략적인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같은 가치를 갖는 분들을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김은혜 후보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와 같다면 네. 가치 구현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기도민들이 네. 강영석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평가할지는 솔직하게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진정 우파의 재건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경기도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현명하신 판단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퇴하시라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민정 의원님 혹시 한 말씀 네. 하시겠습니까? 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예. 아마 되게 조금 난처하실 거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네. 대해서 진실 공방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거짓을 말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어떠한 이 법적 책임도 묻지 않고 있으셔서 네. 뭔가가 있으신가라는 의구심을 지금 떨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뭐가 진실인지는 뭐 저희도 알 수 없으나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안고 갈지 자르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곡 그리고 토론 주제는요. 여소야대 국회 협치는 가능할까?입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이 선곡한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네, 의원님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윤도현과 하현우가 함께 부른 흰수염 고래인데요. 네. 사실은 어제가 기점으로 해서 저의 심리가 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어제 5.18 이제 광주 민주묘역에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셔서 참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네. 한편으론 연설을 하실 때 호국영령들에 대한 또 5.18의 왜곡된 역사를 계속 이제 전파했었던 당이 이제 국민의힘의 옛날 모습인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들 하실 테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번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광주 민주묘역에서 과연 그게 적당한 말이었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이제 밀고 나가겠다라는 추진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상대편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무력감에 좀 빠져 있고요. 아하.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제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함께 가기 위해서 내 손을 잡아.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네. 대선 전에 이 방송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야권이 좀 서로 함께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하면서 이 노래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또 앞으로의 국정 과제들을 함께 여야가 함께 좀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잘 아실 텐데요. 자, 손을 함께 잡고 가자. 그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네. 여소야대 국회 협치는 가능할까?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께서는요. 윤도현 그리고 하현우가 함께 부른 흰수염 고래를 선곡해 주셨고요. 허은하 의원께서는 아이유가 부른 내 손을 잡아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 협치가 당연히 그 관건이고요. 특히 이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텐데 첫 시험대가 내일 있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죠. 고민정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내일 그 표결 전에 의원총회 열죠? 예. 현재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쪽으로 모아질 것 같습니까? 의견이? 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어떤 것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들을 끌고 가기보단 네. 지금 이제 의원 각각의 의견들을 많이 취합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게 이제 의총에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뭐 몇몇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 지금 현재 정호영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네. 다 지금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렇죠. 뭐 김영란법 위반하셨던 원희룡 장관님 또 속옷은 다 입고 다니는 거냐라는 말을 했던 이분은 이제 그 대통령실 분이시긴 하지만 윤재순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이
그런 것들이 지금 의원들 마음속에도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비리와 또 김앤장 특히 고문 재직 관련된 정관예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네. 최종 판단하는 게 어렵겠지만 아마 오늘 밤에 굉장히 고심을 하시면서 내일 오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고심을 하고 계시다. 다만 상대 부정적인 기류들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허은하 의원님은 그러면 지금 들으신 민주당의 이러한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 이제 상임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여야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친하게 지냈던 민주당의 의원님들과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예.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이제 인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당내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은 여튼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저작거리 흥정하듯이 이러한 것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각 후보자는 그 자리에 대한 적합 여부 두고 평가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정호영 장관 후보라던가 다른 분들을 계속 연결을 하시면서 뭔가 딜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총리는 총리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연계하지 않는다라는 그 입장이시기는 하는데 네. 민주당에서도 내각 인선 두고 정치적 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외부적 시각이 좀 있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땐. 네. 현명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겉으로는 연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계한다. 이런 시각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바로 왜곡 발언인 겁니다. 아, 예. 이제 168석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몇 분을 만나셨을까요? 아마도 많아야 10명이시겠죠. 10명의 의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다 물어보셨을까요? 아마 제가 만났던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으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인준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왜곡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로서도 이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저는 이제 원내대표단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의견들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왜곡 발언이라고 하셨는데 만장일치다라고 하는 것이 왜곡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존에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다라고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또 전화 통화를 허은하 의원 혼자만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의원님들도 또 다른 민주당의 의원님들과 통화를 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우리 함께 협치하자 하면서 손을 계속 내밀고 있고요. 네. 내 손을 잡으세요. 그렇다면 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네. 정호영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외에 있는 분들께서도 이분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시는 걸로 전 뉴스로 통해서 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의견들을 더 많이 받아 모으셔서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이 보이네요. 저희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그리고 계시고요. 제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건 어떨까요? 지금 두 분 다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요. 정호영 후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물론 연계는 안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의 분위기가 좀 더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정호영 후보자 거취 문제가 그 전에 좀 정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는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고 네. 한덕수 총리의 그 인준 문제는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상관이 것의 없다. 입장이 저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네요, 요거는. 네, 그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인사는 비밀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허은하 의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의원님들 다수가 내심으로는 개인 의견으로는 인준이 옳다. 그러면 내일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든지 간에 그대로 표결을 해도 누가 가부했는지 모를 테니까 결국은 인준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게 예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어서 저조차도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갈등 요소가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결국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또 검찰 인사도 이루어지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허은하 의원님, 네. 이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안들이 결국 협치에 커다란 걸림돌이다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협치의 걸림돌이며 뭐 저희가 협치를 포기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예. 이건 오히려 민주당 청문회가 국민 보기에 부끄러울 수준의 검증 포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검증 포기였다. 네, 왜냐하면 뭐 다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이모 교수, 뭐 이모로 혼동한다거나 또 영리법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 3M을 한동훈 후보자 자녀라고 의혹을 제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뭐 야당의 지지자들도 당황했다라는 말씀들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과정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이러는 반응이 더 컸던 것 같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뭐 억가라고 하죠. 억가하다가 그마저도 실패하니까 이제는 협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너무나 좀 자기중심적이고 편리한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취임식 영상이 놀랍게도 130만 뷰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랬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그게 한동훈 효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미 이제 국민이 환영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버렸어요. 한동훈 장관이.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게 예전에 그 얘기를 했죠. 계속 억지 부려봐야 한동훈 당시 후보자 체급만 키워주시는 거니까 그러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그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민정 의원님 협치 포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검증 포기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130만 뷰를 얘기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적절한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많이 보실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질의를 했던 게 116만 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것도 국민들에게 다 인정되는 것이니 그러면 이 사람을 경질하는 것이 맞겠죠. 아까 그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왔는데요. 예. 한 가지 좀 문제점이라고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그 유성 서울시 공무원 이제 간첩 조작 사건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혹시 아시냐. 왜냐하면 본인도 그 검언유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듯이 어쨌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의 혹은 그냥 일반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하물며 공감 능력마저 떨어지는데 그 외에도 이해충돌, 위장전이, 농지법 위반, 또 부모 찬스 논란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도 해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한 국민들, 여론, 언론, 또 야당의 목소리는 일절 듣지 않고 귀막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협치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네요. 네. 지금 예결위에서 고민정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의 뭐 어떤 공감 능력이라던가 답변 태도 뭐 지적하셨다고 아닙니다. 말씀하신 답변 건가요? 태도를 말씀하신 게 답변 태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사람에 대한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유추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공감 능력,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에 대한 요구를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예,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가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이 또한 지금 이제
본인의 역할보다는 좀 체급 키워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역시. 들고요. 네. 아까 뭐 이제 의원님께서 직접 했던 청문회에서도 117만 뷰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는 비교 기준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취임식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5년간 그 조회수가 68만 회였어요. 5년 누적 조회수가요. 네, 누적 조회수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동안 60만 회였어요. 네. 그걸 초월했어요.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네. 많으시네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고. 취임식은 네. 우호적인 댓글이 좀 달리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추월한 한동훈 장관은 130만 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네. 뭐 예능하고 다큐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많은 그 분들이 보신 이유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관심을- 키워줬.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있고 궁금하니까 보시는 거겠죠. 궁금해지니까. 예.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제 그걸 지적한 거는 네. 그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또 아. 뭐 이거는 몇 개고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인사 논란이 있죠. 윤재순 청와대 총무비서관 과거에 썼던 글 또 검찰 내부에서의 평가, 징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허은하 의원님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스러운 말씀 드려야 되고 네. 또 그만큼 절치부심해서 또 실망스러운 인사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고 예.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할 자격은 없다라는 아.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좀 설명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네. 여당이 됐으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이제 네.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시는군요. 아. 예. 이 윤재선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글에서 뭔가를 썼던 뭐 혹은 시에서 썼던 이거는 뭐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다만 실제로 이제 직원들에게 네. 뽀뽀해달라. 혹은 여성들이 이제 여름엔 더워서 스타킹 잘 안 신습니다. 예. 스타킹 안 신는 여직원을 향해서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아이고.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거든요. 네. 근데 이 총무비서관의 역할은요, 이 비서실 안에서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성비위와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게 주간 업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직원들이 얼만큼 그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잘 따를 수 있는 것인가. 네. 전문성과 능력조차도 이게 합당하지 않은 인사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던 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 의중이 저는 궁금합니다. 고민정 의원님, 허은하 의원께서 그 부분 잘못이고 사과해야 하고 앞으로 잘해야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설명은 허은하 의원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허은하 의원님,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일부 언론에서는요. 지금 고민정 의원님도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논란과 문제가 많은 사람을 계속 끌고 가시려 하시느냐에 대해서 이 윤재순 비서관이 검찰에서 특활비를 관리했던 운영 지원 과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특활비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잘 되고 보안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이유라는데 이 부분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언제까지 여당의 품격을 지켜야 되나. 이제 시작인데 5년 내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최근에 윤 비서관 논란으로 예.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사건을 덮으려고 좀 물타기를 시도를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특활비를 관리했다면서 또 다른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떤 예. 연기만 피우면서 불났다고 사람들을 속이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와 팩트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요. 네. 여하튼 국민의 힘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할 예. 것입니다. 그러나 네. 민주당의 그 내로남불에 흔들릴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지금 뭐 하나 사실관계가 조금 바로잡아야 되지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윤재순 비서관이 특활비 관리를 검찰에 있을 때도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그 전문성을 잘 살려서 임명을 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저희 야당이 지적한 게 아니라 여당 의원께서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네.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근거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특활비를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관리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근거 없는 음모론을 자꾸 만들어내시니까 그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얘기가 제일 네. 나온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고민정 의원님, 아무튼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성비 사건 의혹을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거리로 윤재순 비서관에 대한 공격을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경험칙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성비위 사건이 덮는다고 덮여집니까? 그렇지 덮어서도 않죠.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저희 당은 어쨌든 이 성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네. 특단의 조치 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방법들을 네. 다 동원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협치를 위한 오늘 토론이었는데요. 협치의 길이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협치가 좀 잘 왜 됐으면 그러십니까?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협치 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네. 더불어민주당 내일 의원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인준 잘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